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사우스햄튼과 토트넘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우스햄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전방 압박을 가장 잘하는 팀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즌 전방 압박을 시도한 횟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압박을 성공한 횟수는 세 번째, 압박 성공률도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네 번째로 높은 팀인데요. 수비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고 전방에서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사우스햄튼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데인마크에 가까울 정도로 상대를 1대1로 압박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이 3백으로 나왔던 이유도 손흥민, 케인, 알리로 이어지는 토트넘의 3톱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었던 것은 두 팀 모두 이틀 전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 사우스햄튼이 지난 경기와 전혀 다른 선발 명단을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우스햄튼은 이틀 전 있었던 웨스트햄과의 경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6명의 선수가 달라졌는데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정 속에서 로테이션을 큰 폭으로 돌리면서 체력적인 우위를 가져가려고 했고,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을 강하게 압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토트넘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사우스햄튼에게 볼을 계속해서 빼앗겼습니다. 전반전에 나왔던 인터셉트 기록을 살펴보면 사우스햄튼은 7개, 토트넘은 4개의 인터셉트를 기록했는데, 토트넘은 자신들의 진영에서 볼을 빼앗아왔던 반면에 사우스햄튼은 토트넘의 진영에서 볼을 빼앗아오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우스햄튼이 전방 압박을 시도했을 때 볼을 자주 빼앗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우스햄튼이 전방 압박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사우스햄튼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로인을 던져주는 상황에서 사우스햄튼 선수들이 앞쪽으로 달려나갔는데요. 사우스햄튼 선수들이 골문 앞에 있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도 뒤로 물러나야 했고, 이때 수비 앞에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스로인을 던져줬을 때 볼을 경합하는 상황에서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볼이 떨어졌고, 뒤에 있던 워드프라우스가 볼을 잡을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워드프라우스가 슈팅을 시도했고 이것이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우스햄튼의 영리한 세트피스가 만들어낸 득점 장면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사우스햄튼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사우스햄튼의 약점은 강한 전방 압박을 위해서 라인을 끌어올리는 만큼 당연하게도 수비 뒷공간이 크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우스햄튼은 전방 압박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대팀이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없도록 전방에서 파울로 끊어내는 장면이 많고, 무리한 파울이 나오면서 경고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실제로 사우스햄튼은 경기당 파울을 기록하는 횟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요. 이번 경기의 기록을 봐도 사우스햄튼은 무려 15개의 파울을 기록했고, 사우스햄튼이 파울을 기록한 위치를 보면 대부분 전방에 쏠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토트넘에는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손흥민이 있었고, 사우스햄튼은 손흥민의 스피드를 의식해서 토트넘이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없도록 더욱 강력하게 반칙으로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사우스햄튼이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계속해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가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는 사우스햄튼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38분 사우스햄튼의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와 있을 때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들면서 사우스햄튼의 수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우스햄튼의 수비수인 살리수의 반칙이 나왔고,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살리수는 여기서 경고를 받았는데 이미 경고가 한 장 있었기 때문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까지 당했는데요. 손흥민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케인이 성공시키면서 토트넘은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토트넘이 밀리고 있던 흐름에서 토트넘은 동점을 만드는 동시에 사우스햄튼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손흥민의 스피드가 경기 흐름을 완벽하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수적으로 유리해진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우스햄튼은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깊숙하게 내리고 수비적으로 경기를 펼쳤는데, 토트넘은 사우스햄튼의 수비에 막혀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특히 손흥민, 케인, 알리, 모우라까지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공격수로 나온 선수들이 좁은 공간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유형의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레길론을 도어티로 교체했는데 이것이 공격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레길론이 전반전에 공수양면으로 부진한 활약을 보여줬고 체력적으로도 지쳐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콘테는 도어티를 투입했는데요. 그러나 사우스햄튼이 수비에 밀집해 있을 때 토트넘은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수비의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가 필요했는데
도어티는 오른발을 쓰는 선수라서 측면으로 달려나가지 못하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만큼 사우스햄튼의 수비는 중앙에 더욱 밀집할 수 있었는데요. 도어티의 투입은 공격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사우스햄튼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별다른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1대1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상대 수비가 밀집한 상황에서 창의적인 공격이 부족한 토트넘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는데요. 사우스햄튼은 경기 초반 경기를 잘 풀어나갔지만 퇴장으로 토트넘에게 경기 흐름을 내주었던 경기, 그리고 토트넘은 한 명이 빠진 팀을 상대로 부족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에게 아쉬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